자, 이번 시간 두 번째 시간 토지 용어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토지의 용어를 우리가 하나 또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럼 토지 용어는 어떻게 이제 시험 문제가 배정이 되냐면요. 각각 토지 용어를 비교해서 반대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인문과정에서 봐야 될 게 부지거든요. 자, 이 부자는 편부자를 씁니다. 넓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축용지는 물론이고 건축할 수 없는 하천본이나 철도용 부지까지 모두 일컬습니다. 근데 택지라는 건 달라요.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나 이용 가능한 땅을 얘기하죠. 자, 그렇다면은 펼부자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넓게 본다. 그럼 부지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가져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의 포괄적인 용어예요. 펼부자. 그래서 건축용지 이외에 하천, 철도용 부지까지 모두 포괄적인 용어다. 택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만 들어갑니다. 주거, 상업, 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토지죠. 자, 소지는 그냥 참고하세요. 소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는데,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 아예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다. 원지라고도 우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필지와 핵지죠. 자, 그 다음 필지와 핵지를 우리가 잡아보죠. 필지와 핵지. 그럼 필지와 핵지를 구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지와 핵지는, 필지는 이 지적법상에 나와 있는 용어고요. 그건 감정평가상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냐. 이 필지는 지번이에요. 지번. 지번을 거꾸로 하면 번지잖아요. 지적법상 등록단이라고도 하고, 자, 등기법에서는 등기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필지가 면적 단위하면 안 됩니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럼 지번, 자, 땅에도 번호가 있다는 건 소유권이죠. 자, 지번은 이제 소유권을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법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잡는 게 좋죠. 법률적이다. 근데 획지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보통 여러분들은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보고 거래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도 물건을 내놓을 때, 자, 여기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렇게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묻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묻는 거는 획지예요. 그럼 경제적이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암기 기법을 할게요. 필지라는 것은 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암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소유권 지번이구나. 그 다음에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 학교에서는 획지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돈을 보면 획가죠. 경제적이다.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그럼 필지는 법률적, 소유권 미치는 범위에 의해서 하나의 지번이면 토지의 등록단이다. 자, 획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된 가격 수준이거든요. 가격 수준 나오면 돈 보면 획 간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빠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또 세 번째 본다면 후보지와 이행지도 출제 가능성이 높죠. 자, 인문과정에서는 반드시 나올 부분만 넣어놨어요. 자, 그럼 후보지 이행지로 가죠.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를 본다면, 자,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분류가 우리가 택지, 농지, 임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 농지가 되겠죠. 그럼 택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농지는 농사짓는 땅,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이거든요. 자, 그럼 세 가지로 나눕니다.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고요. 그 다음에 반론가수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농지는 전답, 가수원을 얘기합니다. 자, 임지는 나무 심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채권상 같은 그 나무 목재를 만드는 게 용지림 지역이고요. 겨울철에 땔감 떼는 그런 목재는 신탈림 지역이 됩니다. 자,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는 바뀌는 전환 중의 토지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값어치가 올라간다고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통 제가 지필할 때는 이렇게 가로를 넣기 때문에,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그어보세요. 이걸 넣으면 후보지고 안 넣으면 이행지거든요. 자, 그래서 자, 대분류 크게 바뀔 수 있고요. 대분류로 크게 바뀔 수 있고, 아니면 소분류로 그 지역 내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이제 보는데요.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는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전환되고 있는이지 전환된 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뀌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자, 농지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택지라고 부르기도 어렵죠. 그걸 택지 후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는 정확하게 지역 상원에서 바뀝니다. 지역 상원. 그래서 대분류로서 크게 바뀌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후보지라고 얘기를 해요. 후보지. 자, 근데 자, 이렇게 바뀌면 지역 상원이거든요. 지역 상원. 근데 그 안에서 지역 내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가 돼요. 지역 내. 자, 그렇다면은 자, 이거는 주상공이로 암기하시면 얘네들끼리 바뀌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가 상업지로 바뀌는 과정 중의 토지를 얘기하죠. 그럼 이건 지역 상환이 아니라 지역 내가 됩니다. 지역 내. 자, 그럼 대분류가 아니라 소분류죠. 그러면 이건 이행지가 돼요. 그래서 출제원들이 내는 게 지역 상환이냐 이렇게 이 빨간색을 넣으면 후보지가 되고 안 넣으면 이행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단기간에 잡냐. 자, 후보지는 후보가 상을 타잖아요. 상 들어갔고 이행지는 내 들어갔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용도적 지역에서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 임지지역 등 각 용도 지역 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역 상호간이면 후보지, 지역 내면은 이행지로 가져가십니다. 그죠? 이렇게.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전환이 완료된 토지는 후보지와 이행지라 할 수 없죠. 전환된 토지로 봐야 되죠. 자, 법지, 빈지 출제됩니다. 자, 법지, 빈지 들어가죠. 법지, 빈지는 반대의 개념으로 낼 수가 있어요. 잡으셔야 됩니다. 법지, 빈지. 자, 그래서 가장 유력한 얘네들을 우리가 이 문서에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법지, 빈지는 어떤 개념이 또 다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험지 내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법지, 빈지입니다. 법지와 빈지의 차이점,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자, 법지는 이제 소유권을 인정되는 거거든요, 법으로. 자, 그래서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요.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에요. 그럼 어디 가면 이렇게 경사진 토지 같은 게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토지의 분계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써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공시법 시간에 수평 투영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가 측량 면적이 들어갑니다. 측량 면적.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법지는 소유권이 인정돼요. 소유권은 인정되는데 거기서 이 토지를 활용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용 실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할 수는 없다. 이용 가치는 없다. 자, 그래서 이용 실익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고 합니다. 자, 근데 빈지는 달라요. 자, 빈지는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약간 좀 고칠 내용이 있는데 공유설명관리법이 좀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육지와 바다를 본다면 자, 여기가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건 소유권 인정이 되겠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건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 아니라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고쳐주기로 합니다. 최대 만조보다는 좀 고쳐주세요.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까지. 그죠? 여기까지 보니까 자, 우리가 바닷가라고 보거든요. 자, 해수욕장 가시면 모래사장은 소유권 없죠. 근데 거기에 팔아서 꽂고 우리가 돈 받잖아요. 그럼 반대의 개념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용실익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의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가볼까요? 법지는 법이 붙었으니까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식은 없다. 법지는 토지 분계를 막기 위해서 공사를 측량 면적이 포함되나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빈지는 설립 수익은 있지만 사적 소유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바닷가라고 또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만조보다는 우리가 해안선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여기까지 가셔야 되고요. 나지와 건부지를 이제 비교하면 돼요. 나지와 건부지를 이제 갖고 우리가 따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지라는 자체가 법상 그 토지 건물이 없습니다.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규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걸 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지는 토지에 정착물이 없어요. 근데 건부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이미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건부지라는 거는 나지에 비해 채용이 제약받으므로 감정평가 시 나지 가격을 상한으로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요거까지 우리가 가겠는데, 나지를 높게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나지 평가액을 평가상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건부지보다는, 자, 아까 택지라는 거는 주상공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예상되는 토지를 얘네들 다 택지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똑같은 토지라면 여기 주택이 있으면 여기 3번 출구가 전체를 뚫리게 되면 상가로 고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지를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필기해 놓으세요. 원칙은 건부지가 낮게 평가돼요. 자, 이걸 우리가 건부 감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가시면은 토지의 특성과 속성인데 제가 속성은 안 넣었어요. 토지의 특성이 시험지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토지의 특성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은 다 집어넣었지만 제가 하라는 것만 가져가세요. 자, 거기 안에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토지의 특성과 우리 어떻습니까? 이 토지의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 파생되는 특징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딱딱 해드린 것만 좀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도록 하죠. 토지의 특성은 거의 시험 문제는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의 특성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시는 지금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이라는 것은 토지가 본래 가지고 있는 토지 자체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특성이죠. 뭐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요. 자, 그래서 자연적 특성이 선천적이면, 자, 넘겨보세요. 인문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문적은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용도가 다양하다든가 병합이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인간이 활동을 하면서 얻어진 특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이 물리적 특성, 선천적, 원천적, 본질적, 불변적이라면 인문적 특성은 또 경제적 특성이라는 학자도 있고요. 후천적, 가변적으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에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볼 거고요. 자, 물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리적으로 항상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이라는 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부동성서부터 우리가 나왔죠. 자, 그럼 부동성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에요. 자, 그러면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제가 좀 전에 우리 부동산의 개념에서 동사는 움직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시의 방법이 다릅니다. 얘는 점유로 하고요. 자, 우리가 이 볼펜을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그냥 점유 이전하면 되잖아요. 너 등기해 와라 그러진 않죠. 근데 부동산은 이 물건을 못 옮기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권리를 넘기려면 서류 작업을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록을 올린다. 등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들한테 국지와 지역화, 뭐 국지적 지역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개별성과 얘를 비교할 거예요.
자, 부동성이라는 자체는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만들어집니다. 자, 들어보시면 지역마다 다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전국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자, 어때요? 모나미로펜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도 하고요. 얘가 1,000원이면 전국이 다 1,000원이죠. 인천에서 1,000원에 파는데 2,000원 팔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서울은 모나미로펜이 초과 수요가 되고요. 자, 여기는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볼펜은 트럭으로 옮겨서 수급 조절이 돼요. 근데 토지는 못하고 부동산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간의 연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 편차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튀어나와야 되냐면 항상 지역으로 국한됐다. 지역화. 그 다음에 국지화죠. 국지화. 그 다음에 지역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무조건 이건 부동산입니다. 국지적 시장.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6번을 묶어보세요. 자, 묶어보시면은 자, 세 번째는 지역 분석을 해야 되며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이건 이제 정책 파트에서 다시 배울 거지만 감정평가에서 지역 분석과 외부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닝이라는 자동차 옆에 벤츠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모닝 움직이기 때문에 중고자동차 시장 갔더니 형님 모닝 고르셨어요? 네. 이건 보실 줄 아시군요. 옆에 벤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것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가 발생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토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옆에 토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외부 효과거든요. 자, 그렇다면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원이 있으면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버립니다. 자, 그러면 외부 효과가 또 발생되는 것은 인접성도 관련이 돼요. 자동차는 움직이기 때문에 토지가 자동차가 인접됐단 말을 못 쓰죠. 그래서 인접성이라는 게 파생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접성이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을 같이 연결시켜줘야 돼요. 부동성하고. 그 다음에 자, 모닝이나 자동차가 강북은 싼데 강남은 비싸다? 그렇진 않죠. 근데 아파트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장활동과 정보활동이라는 게 나오죠.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장소로 가서 직접 임해서 봐야 돼요. 자, 서울에서 인천 땅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봐서 장소에 임해서 봐야 된다는 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자, 서울에서 중개업 하시다가 인천으로 가시게 되면은 중개 정보를 다시 캐야 됩니다. 정보 활동을 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더 부동산에서 강력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별성과 한번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이건 지역마다 달라요. 개별성은 미리 말씀드리면 물건마다 다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역마다 다르다면 얘는 무조건 물건마다 다르다가 나와야 돼요. 물건마다 다르다. 자, 그래서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암만 용도는 비슷해도 그 지형, 지세, 토지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비대체성을 말했습니다. 대체하기 어렵다. 자, 암만 강남역 사거리가 상업용지라도 저기 있는 A 토지와 B 토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물리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물리적 대체가 안 돼요.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개별성은 이질성, 비대체성, 그 다음에 이제 일문일가의 법칙이 정의를 배제시킨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려운데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일물일가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똑같이 생긴 동일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근데 토지는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물건마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물일가 법칙이 안 되고, 자, 물건마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나타나겠어요? 쟤랑 다릅니다. 국지와 지역화하면 안 돼요. 자, 항상 하나씩 개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이 토지 소유자는 개별 독점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화 시킨다는 게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의 표준화가 어렵다. 상품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거는 부동산이 다 동질하지 않아요. 일몰입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규격과 표준화가 어렵죠.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는 지역 분석을 해야 했죠. 근데 여기서는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개별이 들어가야 돼요. 토지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인장활동, 정보활동이라는 건 좀 구체적이라는 말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개별성인데 참고하시고요. 부동산학에 있어서 원리나 이론 노출을 어렵게 합니다. 다 틀려요. 토지마다.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기타 계량물에도 우리가 적용된다는 거 한번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지문도 가져가시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성까지 봤어요. 그렇다면은, 자, 넘기시면 인접성입니다. 솔직히 인접성은 출제가 잘 되진 않아요. 인접성은 사이드로만 가지고 가시는데요. 자, 인접성이라는 것은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 물리적으로 인접되어 있다는 건데, 자, 아까 제가 지역 분석 외부 효과도 인접성과 관련됐어요. 자, 그래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과도 관련되며 물리적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특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이제 연결시켜 보냐면요. 자, 인접성은 29번지에 30번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가 아파트면은 쓰레기 매립장보다는 근린 상가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서로 토지끼리 협동적 이용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번호를 매길게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입니다. 이건 1번으로 매길게요. 협동적 이용이 필요할 거고요. 또 얘도 모르는 사이에 얘를 침범하니까 경계 문제도 야기시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정부가 여기서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이 또 옆에 있는 토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개발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는 논리의 근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협동적 이용을 해야 되며 인접지, 그 다음에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 개발 사회적 환수의 논리가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물리적으로는 대체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보통 강남역 사거리는 보통 상업용도잖아요. 그래서 얘가 용도는 비슷합니다. 그럼 건너편에 있는 것보다 인접된 토지가 더 용도면에서 대체 가능성이 있죠. 인접성 때문에 용도면의 대체는 가능하다.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입문서에서 키포인트로 가져가실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죠. 자, 이제 비교하실 거는 부중성하고 영속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셔서 내용을 볼 텐데요. 좀 전에 지역마다 다르다와 물건마다 다르다는 건 틀리다는 건 꼭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부중성하고 영속성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항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반드시 머릿속에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부중성, 영속성을 이제 비교하겠습니다. 부중성으로 가죠. 자, 부중성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넘버링을 칠까요? 얘는 이제 4번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부중성은 지구 땅이 면적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자, 이 칠판 중에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얘는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써요. 생산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요. 자, 칠판 중에는 생산비를 알면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토지는 조물주가 얼마 주고 만들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기는 이제 아직 수요공급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것만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어떨까요? 이 집가 상승의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본소가 나오면 희소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이 공급이 희소합니다. 절대적 희소가 아니죠. 자, 그래서 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겠죠. 그럼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집가가 상승해서 투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집약화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집약화라는 거는 그냥 들어보세요. 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고충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만 입문 과정에 좀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이 도입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네 번째는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해서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토지는 공적 개념이다.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남아도론 제하기 때문에 야, 너 두 자료만 써.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토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재산의 법적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집약적 이용도 중요하지만 토지 공개념이 또 등장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독점적 소유욕을 갖게 합니다. 자,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한다는 게 또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죠? 공기는 자연물이 무한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안 생겨요. 근데 토지는 유한하기 때문에 갖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거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우리 부동산은 최우선의 가치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영속성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부중성을 했다면 영속성을 좀 연결해서 우리가 또 인문적 특성까지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